체스의 정신 차려 이 친구야.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클리닉의 체스입니다. 요새 장이 다시 안 좋아지면서 한강에 가는 코인러들이 급증했는데요. 여러분 주변에 코인 하시는 분들이 많아 걱정되시죠? 오늘 코인 클리닉에서는 코인 중독자들의 증상과 대처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인 중독자 증상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소노, 중노, 대노인데요. 첫 번째, 소노입니다. 코인 중독자가 소노인 경우는 사실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짜증이 많아지는 특징이 있지만 맛있는 걸 먹으러 간다든지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제시하면 금방 풀리게 됩니다. 대개 100만 원 미만 투자자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어떤 증상인지 보시죠. 야, 길번 뭐해? 야, 밥 먹으러 가자. 길번 뭐해? 지금 장난하냐? 아니, 시간 되면 같이 밥 먹으러 가자는 건데. 아니, 시간이 되면 밥이나 먹어? 야, 너는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 아, 뭐 싫으면 말고. 야, 차돌박이 한잔 할 건데. 너 빼고 간다? 뭐야? 안 간다며? 안 간다고는 안 했어. 이런 경우는 술 한잔 하면 되게 풀리는 경우입니다. 자, 두 번째는 중노인 경우인데요. 중노는 1억 원 미만의 투자자들이 겪는 증상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우울증입니다. 여기는 그래도 희망이 있는 구간입니다. 약간 조울증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급격한 자기 비하가 보이는 경우에 중노에 해당됩니다. 중노는 되게 쉽게 판별이 됩니다. 기린, 코딩하냐? 아씨, 난 머저리야. 아니, 야, 너 어제 앱 서비스 만들어서 대박 났다며. 야, 대박? 야, 내 스태프니 그 대박 차고 넘칠 만큼 똥망했어. 아니, 뭘 그렇게 기죽고 그래. 난 끝이야, 이제. 야, 뭐야. 스테픈 떡상 중인데? 진짜야? 야, 봤지? 야, 내가 스태프 떡상한다 했지? 이렇게 중노는 조울증 같은 증상이 나는데 완전 걱정할 정도는 아닙니다. 문제는 대노입니다. 이 증상은 자포자기의 정도를 넘어서서 미치는 단계인데요. 이 경우에는 반드시 119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에겐 한강밖에 없다! 한강에 가야 우리의 미래가 보인다! 체스, 너도 클리닉 같은 개소리가만 하고 한강 가자! 가자! 네, 블록체인 정보통 블로킹 357화. 오늘도 체스님, 기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이게 제가 조금 오늘 이번에 놀랐던 게 체스님이 이런 어떤 나레이션 같이 하는 거가 굉장히 좀 잘해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발음도 되게 오늘따라 좀 정확하게 들리고 뭔가 좀 톤도 되게 안정적이고. 그러네요. 네, 오늘 좀 준비를 뭐 연습을 하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듣기 괜찮았습니다. 마지막 한강을 가시기 위해서. 네. 아무튼 재밌었습니다. 자, 한 주간 또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최근에 좀 가슴 아픈 이별을 좀 경험을 했는데요. 네. 그 제 원피스 그 계정이 2개가 있는데 네. 그 중에 그 부계정을 하늘나라로 보냈습니다. 이제 그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이게 저도 몰랐는데 이게 예전에 저희 길드장이 저한테 준 계정인데 그 보안 폴더, 그러니까 게임인데 이제 원래 한 폰에 계정을 하나만 해야 되니까 원래는 이제 뭐 아이디 뭐 패스워드를 따로 해가지고 따로 뭐 로그인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보안 폴더를 깔면은 이제 한 폰에서도 2개를 돌릴 수 있다고 그래서 보안 폴더에 그거를 설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몇 년간 되게 열심히 애지중지하면서 키웠는데 그 최근에 갑자기 보안 정책 위반됐다고 그래서 아예 그 보안 폴더에 있는 게임이 접속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 뭔가 아이디를 옮길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사라진 것을 보고, 그리고 제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게임을 지웠다 다시 설치했는데 레벨 1짜리 쭉정이가 한 마리 나와 있어서 이거는 이제는 마음을 비워야 되겠다. 그래서 그 제 본 계정인 이 옐러버이라는 계정에 친구로 보면은 친구에는 이제 옐러버이 2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간직한다는 게 이런 경우구나. 정말 정말 유일무이한 어떤 그 일상에 누구도 찾을 수 없는 네. 그 엄청난 그 계정이 하늘나라로 갔고, 사실 그 부계정이 그 되게 애증 관계였어요. 최근에 이제 다이아도 다 쓰고 얼마 전에 뭐 다이아 다 써가지고 우울했다고 하는 그 계정이 그 계정인데, 요새 원피스에 뭐 하도 저기 사기 캐릭이 많이 나와가지고 이제는 그 부계정에 있는 캐릭들도 이제 다 약간 그 유행이 지나간 거라서
이제는 본캐에 좀 집중해서 본캐를 오히려 좀 더 이제 랭커를 유지하는 쪽으로 좀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약간 좀 미련이 남지만 그래도 좀 어떻게 보면 또 약간 홀가분한 그런 느낌도 있는. 아니 게임 계정 지어진 거를 이렇게 진짜 아련하게 아니 근데 진짜 몇 년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장황하게 뭐 사연 소개를 이렇게 하시는 게 진짜 애정이 많이 있으셨던 애정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이게 교훈입니다, 여러분. 게임이든 뭐든 잽실하게 하면은 벌을 받는다. 권선징악. 이 벌을 받은 거니까 어쨌든 이렇게 좀 암흑의 루트로 이렇게 받은 계정이라서 사실은 없어지는 게 맞죠. 게임사 입장에서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영화 한 편을 봤는데 핸섬 가이즈라는 이성민 배우님과 이희준 배우님인가요? 네, 그렇죠. 네, 두 분 나오시는 걸 봤는데 좀 재밌게 봤어요. 그냥 이게 뭐 작품성, 뭐 개연성, 뭐 이런 거 따지시는 분들은 보면 안 되고 그냥 이거는 그냥 뭐 B급, C급 뭐 이런 감성의 이제 코미디 호러 영화 좀 그런 건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유치하지만 그냥 웃다 나오고 싶으신 분들은 보시는 걸 축하래. 추천드린다. 대신에 이게 그래도 호러 공포 영화라서 조금 잔인해요. 잔인한 장면들이 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는 감안하시고 보시면은 아주 뭐 스트레스 풀리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근데 되게 입소문으로 재밌다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사실 이거 말고도 뭐 이제 OTT로 영화 막 엑스맨이나 이런 것들도 봤는데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핸섬 가이즈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따브르면 다 보셨어요? 따부르면은 그거 혼자 아니면 못 본다니까. 아직 3개 남았어요? 네, 아직 이게 남아야 4개 남았죠. 4개. 아, 네. 4개 남았는데. 조만간 좀 어떻게 혼자만의 시간을 좀 가지면서 그게 대중교통 이용할 때도 보기가 애매해가지고 약간 네. 좌석버스 맨 뒷자리에서 오면 돼요. 네, 그래서 뭔가 좀 딱 격리돼 있는 어떤 시간이 있을 때 한번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최근에 이제 크로스핏을 다시 하려다가 이제 지난번에 길버님의 예언대로 이제 다시 좀 쉬고 있는데 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네. 그러니까 1시간 풀로 운동하려고 하니까 네. 가는데 30분, 오는데 30분, 그 다음에 이제 또 씻고 이게 너무 힘드니까 좀 쉬어야 되니까 한 3시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잠깐 쉬어야겠다 하다 보니 어느새 한 3주째 쉬고 있는데 이게 운동군지 하는 게 쉽지 않구나. 아니 뭐 게임은 뭐 3시간 4시간씩 하시는 분이 크로스핏 3시간이 오래 걸린다니 이게. 근데 이게 에너지가 정말 많이 소모돼가지고 일단 끝나고 나면 이런 느낌이라서. 네, 그렇죠. 이게 쉽지가 않다. 집에 가까우면 괜찮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막 그냥 뭐 씻는 것도 그냥 대충 씻고 막 집 앞이고 막 이렇게 후다닥 씻는 사람들이면은 괜찮은데 이게 은근히 왔다 갔다 씻고 옷 갈아입고 이런 게 굉장히 오래 걸려서 그렇죠. 좀 그게 좀 귀찮기는 해요. 네. 그래서 다음에 이제 다른 시간 스케줄을 잘 제가 확립한다면 다시 이제 시작하지 않을까. 아니 뭐 기린님 크로스핏 이야기는 뭐 내년 이맘때쯤 다시 그때 또 이제 기부 얘기 나오겠죠. 네네. 다시 듣도록 하고 또 오늘 주제는 또 특별하게 기린님이 또 선정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미리 딱 기린님이 이번 주에 이걸로 하시죠.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기린님께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이게 이제 상반기에 블록체인 업계 쪽에서 가장 이제 좀 아직 화제가 있어요? 됐던? 블록체인 업계가? 뭐 아직 살아는 있다. 네. 있는데 어쨌든 가장 좀 주목을 받았던 그런 서비스 아닌가 싶어요. 디파이 이런 거 범죄에 관련된 거 제외하고 이제 파캐스터라고 하는 이제 디센트럴라이즈 발음이 진짜. 발음이 파입니다. F-U가 아니고 F-A입니다. 라고 하는 이제 탈중앙화 이제 소셜 서비스예요. 근데 이제 탈중앙화 트위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팟캐스터라는 이제 블록체인 프로토콜이 있는 거고 실제 이제 서비스 앱 이름은 워프캐스트라고 하는 건데 이제 딱 들어가면 사실 거의 트위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나온 지는 제가 알기로 한 2년인가 3년인가 좀 됐는데
그 올해 상반기부터 되게 주목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제 비탈릭도 여기 들어가서 막 쓰고 앨런 머스크도 뭐 한번 언급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 유저분들도 이제 조금씩 막 진입이 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네이버 카페 어디서 이렇게 좀 진입이 됐다 하더라고요. 뭐 비트코인 투자 관련 카페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상당히 지금 그 주목을 많이 받고 그 데일리 유저도 되게 많이 늘어나서 지금 최근에 투자를 한 10억 달러 밸류에이션을 받고 한 1,500억 달러 정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그 주목을 많이 받고 있다. 그래서 오늘 이거 주제로 한번 다뤄보면 어떨까? 네, 해서 가져왔습니다. 그 초반에 이제 그 기린님께서 발음을 팟캐스터라고 하셔가지고 뭐 일부 분들이 뭐야 팟캐스트가 저 스펠링이 아닐 텐데 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굳이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 실제로 서비스에서는 F입니다. 파입니다. FAR 캐스트. 그래서 이제 기린님이 발음 실수를 하신 게 아니라 그 팟캐스트랑 다른 일반적인 팟캐스트랑 다른 용어라는 점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저도 이걸 봤어요. 기린님이 보내주신 그 자료를 봤는데 이게 또 공교롭게도 이제 앱을 깔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기사였는데 깔아서 봤더니 뭐 되게 흥미로운 점도 있고 이게 이 정도로 막 엄청 뭔가 투자를 많이 받을 만큼 뭔가 장래가 엄청 밝은가 이런 그 면도 좀 있었는데 뭐 간략하게 서비스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 보니까 1.5억 달러 투자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이제 앱을 딱 처음 받았어요. 이제 그 앱스토어에 가면은 다운받을 수 있는데 아직 웹은 없고 뭐 데스크탑 앱은 있는 것 같은데 뭐 아무튼 받으면 이제 가장 처음 놀라는 점은 한국 분들은 이 앱을 딱 키시면 바로 시작하자마자 $5를 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빙부터 뜯고 시작. 빙부터 뜯고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렇잖아요 보통 다. 그래가지고 뭐야 시작하기도 보일 수도 없어 처음에. 그래가지고 $5 인앱 결제를 딱 하면은 이제 그 어카운트 계정이 만들어지면서 트위터 계정 같은 게 만들어지면서 이제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처음에 그냥 돈 내고 들어갔는데 찾아보니까 미국에서 미국 번호가 있으신 분들은 무료로 이제 가입할 수 있다고 하고 저희 같은 이제 좀 쭉정이들은 5,000원을 내고 들어가야 계정을 생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정 생성하고 들어가면 이제 사실 트위터랑 거의 같은 생김새를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트위터에서는 트윗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워프캐스트에서는 캐스트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좀 이제 트위터하고 다르게 좀 특별한 점은 트위터는 이제 기본적으로 중앙화된 서비스, 뭐 이메일 가지고 로그인하고 하는데 워프캐스트도 좀 뭐 이메일이 있긴 하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그 안에 뭐 이제 탈중화가 됐으니까 그 키라는 개념이 아예 없진 않아요. 하지만 유저가 이제 굳이 뭐 키 이런 거를 생각하지 않아도 이제 처음에 $5 제가 냈잖아요. 그 $5를 가지고 그 워프캐스트 이쪽에서 저 대신에 뭐 귀찮은 것들 대신 해줍니다. 계정 만들고 이런 것들. 그래서 뭐 그거 이제 이런 접근성은 상당히 좋고. 그다음에 이제 이 워프캐스트라는 친구가 굉장히 그 주목을 받고 많이 쓰이게 된 게 뭐냐면은 이 프레임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그 디스코드나 뭐 슬랙, 텔레그램 이런 거 써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 안에 플러그인이나 봇이나 이런 것처럼 약간의 코딩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좀 다양한 커스터마이징한 기능들을 쓸 수 있게 하는 기능들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이 워프캐스트의 프레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워프캐스트의 프레임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은 여러 명의 사용자가 그 안에서 뭐 NFT를 민팅한다든지 간단한 뭐 미니 게임을 같이 한다든지 그다음에 뭐 리워드를 받을 수 있다든지 요렇게 하는 것들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프레임 기능 중에서 이제 디젠이라고 하는 디젠인가 아무튼 그런 토큰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리워드로 주는 걸 시작하면서 요 서비스가 좀 이제 많이 좀 각광을 받게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온 지는 한 몇 년 됐는데 이제 올해 상반기 작년 말 상반기부터 뭐 이 리워드를 주는 부분부터 좀 시작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좀 많이 쓰기 시작했고 이제 지금 한 5월인가 4월인가 아무튼 그때쯤에 이제 투자를 굉장히 많이 받아서 더 많이 이제 활성화되고 있는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특별한 그런 것들은 이제 뭔가 프레임이라는 거를 넣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유저 그 액션을 뭔가 할 수 있게끔 뭔가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 그게 단순히 이제 뭔가 글만 올리는 거를 넘어서서 이제 그 하나의 그 게시글에서 여러 가지 뭔가 뭐 투표를 한다든지 뭐
뭐 에어드랍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할 수 있게끔 한다는 게 좀 핵심 그 역량 그 차별점이잖아요. 그렇죠. 네. 스팀이시랑 비슷한 것 같은데. 네네. 그렇죠. 이제 뭐 나중에 얘기하기도 하겠지만 이게 사실 탈중앙화 소셜 서비스가 이게 처음인 건 아니잖아요. 네네. 저희 옛날에 뭐 2018년 17 이때 뭐 아카샤였나? 네. 이더리움 기반의 뭐 비슷한 것도 있었고, 네. 체스님이 말씀하신 스팀이 또 있었고, 네. 그다음에 전후로도 막 이것저것 있었는데 사실 막 크게 그러니까 스팀에서 되게 잘 됐지만 어쨌건 지금은 조금 아쉬워진 상황이죠. 네네. 근데 이제 새롭게 이제 약간 스팀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블로그 서비스에 네. 가까우고 이건 이제 트위터 기반의 서비스다 보니까 좀 그런 점에서 좀 다른 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아까 이제 리워드를 준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리워드는 결국에는 이제 그게 크립토 토큰이고, 네. 그다음에 디젠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 워프캐스트 쪽에서 주는 게 아니라 네. 이제 그 안에서 이게 어쨌든 탈중앙화 서비스다 보니까 네. 누구나 이제 그런 토큰을 만들어서 지금 옵티미즘 체인에서 돌아가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네. 이더리움 체인하고도 조금 하는 부분이 있긴 한데 네. 그 옵티미즘에 있는 그 토큰을 이제 리워드로 누구나 뭐 이제 어떤 토큰이 만들어서 줄 수 있으니까 이제 어떤 지금 사람이었나 아무튼 그분이 디젠 토큰을 이제 리워드로 조금씩 주고 있어요. 그 예전에 저희 그 NFT 거래소 중에서 그 네. 오픈시 말고 블러였나요? 네. 거기도 트랜잭션 많으면 뭐 리워드로 뭐 토큰 주고 이랬잖아요. 네네네. 그거랑 비슷하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스팀잇에 네. 스팀 주는 거 이렇게 보셔도 되고. 그러니까 이게 뭐 개인이든 어떤 사람들이 뭐 단체든 자기네 토큰을 발행하는 거는 아니고 여기서 정해진 뭐라고 디젠, 네. 디젠으로만 리워드를 줄 수 있는 구조인 거죠. 아니요, 다양하게 내가 얼마든지 만들어서 할 수 있어요. 탈중앙화니까 네네. 그냥 거기 블록체인 위에서 이제 아무나 그 토큰 만들어 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그 플러그인 형태랑 비슷하다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뭐 NFT를 사실 줄 수도 있는 거고, 네네. 뭐 토큰을 만들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이제 플러그인 형태니까. 근데 이게 좀 있습니다. 구조가 탈중앙화라고 하는데 인앱 결제가 된다는 게 좀 이게 되게 좀 좀 잘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막 중앙화, 탈중앙화 이거를 좀 구조를 좀 나눠가지고 네네. 예전에 스팀잇 같은 경우는 이제 글을 다 이제 블록체인에 올렸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3초였나? 뭐 블록 만들어지는 속도가. 그래가지고 텍스트를 막 올리고 이렇게 했었는데 네. 이 친구는 토렌트랑 비슷해요. 그래서 그 트윗하는 거, 그다음에 이런 것, 기본적인 것들은 이제 토렌트처럼 약간 분산화된 서버 같은 데다가 이제 사람들이 뭐 허브 같은 걸 만들어 저장할 수가 있고, 네. 온체인으로 가는 거는 이제 뭐 아이디 만들고, 그다음에 뭐 리워드 주고, 뭐 이런 좀 약간 크리티컬한 것들에 대해서 하면 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게 인앱 결제를 해서 달러가 들어가는 계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걔가 범인일 것 같은데. 네, 이게 구조가 그러니까 뭐냐면은 개인 키가 있다고 해서 그 개인 키를 거기다가 막 이더를 꼭 다 넣어야 되는 건 아니고, 예전에 저희 얘기했던 것 중에 뭐 메타 트랜잭션, 뭐 대리 계정 만들기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그런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계정 관리 자체는 이제 탈중앙화 맞는데 이제 대신 생성해준다. 돈 받아서 이제 코인 사가지고 뭐 하는 귀찮으니까 대신 이제 생성해주고, 권한 자체는 이제 탈중앙화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당연히 뭐 리커버리 키 같은 거 당연히 잘 보관해야 되고 앱 안에서만 볼 수가 있고. 근데 이제 막 더 많은 액션을 하려면 사실 이제 워프라는 토큰 같은 게 있어야 돼서 그거는 뭐 구매를 하던가 아니면은 지금 보면은 코인베이스 연결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코인베이스를 통해서 이 워프 토큰 구매하던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개인이 토큰을 거기서 발행을 해서 리워드를 주면은 그거는 쓰는 사용처가 뭐 개인이 정하는 건가요? 사용처를? 그렇겠죠. 그러니까 뭐 개인이 만들어서 주는 거니까 뭐 그거 갖다가 덱스에 팔든 뭐 거래소에 팔든 거래소 상장돼 있다면 팔든 뭐 아니면 어떤 식으로 쓰든 하는 건데. 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뭐 리워드 주는 걸로 어느 정도 좀 붐이 일으키긴 했는데 사실 네. 그것만으로는 좀 나아가기가 어렵고. 네네네. 어쨌건 본연의 약간 탈중앙화 SNS로서의 좀 정체성을 좀 더 찾아가려면은 조금 더 이제 시간이 걸리겠죠. 네. 이게 저도 이제 체스님도 스팀잇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크립토 서비스 중에 리워드 주는 걸로 치고서 문제 안 생기는 게 없었잖아요, 사실. 아니, 왜냐면 그게 여기가 지금 중요한 포인트인 게, 만약에 $5를 내고 대리 계정을 생성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우회적으로 그냥 $5 내고 토큰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회하게 되면은 이거 완전히
아주 작은 선택하기 좋은 네. 건데 네. 역시나 고소를 하게 되면은 잡히는 거는 그 5달러 개 계좌를 잡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구글이랑 공조해가지고 이제 달러가 어디에 입금되는지를 봐서 거기를 잡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은 네. 거기가 이제 중앙화로 움직였느냐 탈중앙화로 움직였느냐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네. 이제 탈중앙화더라도 그 범죄의 어떠한 물론 여기가 범죄라는 게 아니라 네네. 이제 탈중앙화더라도 테라루나도 탈중앙화긴 탈중앙화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왜냐면은 네네. 완전히 탈중앙하게 되면은 사실은 달러 계좌를 입금받을 데가 없거든요. 개인 계좌가 아니면. 근데 그 일앱 네네. 결제가 됐다라고 하면 그거 약간 회사가 받는 구조일 건데. 네. 그런 생각이 좀. 그렇죠. 네. 아니 이게 어쨌든 뭐 우리가 너무 많은 그런 실패 사례들을 봤기 때문에 사실 의심부터 하고 그렇기는 한데 네. 그렇기는 한데 사실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제 팟캐스터, 워프캐스트인가요? 워프캐스트는 캐스트가 이제 그들과 그 실패 사례의 그 프로젝트들과 뭐가 다른지. 네, 그렇죠. 그 점을 이제 계속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아직 뭐 딱히 밝혀진 게 없기 때문에. 왜냐면은 그게 핵심적인 게 댄 라리머가 있어요. 네. 그 비트 쉐어 했을 때도 망하고 나서 망한 게 아니다. 그렇게 네. 해서 이제 그 스팀인수로 넘어갔고 스팀이 하다가 이제 고래들 때문에 망가질 것 같으니까 이제 이오스로 넘어가서 이오스에서도 이제 네. 그 삼도망을 이제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제 자꾸 이게 비관적으로 얘기하는 게 그래서 그런데 하도 그런 도망자들을 많이 봐가지고 비탈릭은 진짜 대단한데 네.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지금 기존에 있는 것과 이제 리워드 말고 이제 어떤 새로운 문화를 가지고 어떤 네. 비즈니스를 창출해내는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이제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이게 사실 개인이 이렇게 리워드로 자기 토큰을 막 발행해서 줄 수 있다는 거 그 모델 자체는 한국에서는 절대 할 수가 없는 모델이잖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진짜 지금은 괜찮지만 결국에는 이 자금을 모을 수가 있으니까 개인이 그 리워드 준다 하고 어떤 식으로든 모을 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 쉽게 구현이 돼 있고 뭐 계정 생성도 $5 내면은 이제 자동으로 해준다고 하니까 너무나 이제 좋은 거죠. 그 자금.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한국 규제 안에서 생각하면 뭐 그냥 아예 불가능한 아예 서비스고 불가능하죠. 이런 탈중앙화로 들어가는데 막 그 안에 막 여러 가지 얽혀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트위터나 디코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제일 좀 편하다고 느끼는 점은 이제 그 크립토 하시는 분들 소셜 할 때 그 소셜 서비스랑 이제 그 크립토 플랫폼이 막 되게 분절돼 있어가지고 네.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제 이 안에서는 사실 그럴 필요는 없다. 그런 것들이 네. 좀 편하고요. 그다음에 트위터는 이제 그 트위터가 플러그인이나 이런 거 만드는 게 사실상 안 돼요. 근데 이제 요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에서 뭐 어떤 식으로든 플러그인 사실 뭐 꼭 토큰 주고 NFT 주고 이런 게 아니라 뭐 미니 게임 뭐 요새 뭐 포케로그 이런 거 유행하잖아요. 네네네. 이제 그런 것들도 플러그인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고 이제 좀 확실히 자유로운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뭐 NFT도 마찬가지고 뭐 NFT 아니라도 뭐 그냥 다양하게 미니 게임들 뭐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것들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이런 게 좀 장점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장점을 이용해서 리워드를 줬는데 그 이외에 뭐 이제 진짜 SNS로서의 진정한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직 좀 갈 길이 남았죠.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쨌든 그 파캐스터의 이제 워프캐스트.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파캐스터라는 프로젝트 안에 워프캐스트가 이제 뭔가 조금 이제 첫 번째 프로젝트 느낌? 그렇죠. 네, 팟캐스터가 전체 프로젝트고 좀 그런 느낌인데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구조는 간략하게 알아봤고 이제 신청곡 듣고서 이제 뭐 더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청곡은 기린님께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이건 이제 그 2부 주제 갈 때 사실 사용할 주제랑 똑같은데 네. 그 한동근님의 이제 이 소설의 끝을 다시 써보려 했는데 네. 저희가 이제 탈중앙화 소셜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근데 아까 저희 스티밋이랑 아카샤도 얘기했으니까 네. 걔네들이 이제 어떻게 했으면은 잘 됐을 것이다 얘기하면서 이제 이 친구의 미래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네. 이제 뭐 2부, 3부에 걸쳐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네요. 그러면 한동근님의 이 소설의 끝을 다시 써보려 해 맞나요? 네, 다시 써보려 해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시대가 반대로 돌아가고 있어. TV 속 영화가 되감아지고 있어. 내렸던 빗물이 올라가고 있어. 잊었던 기억이 돌아오고 있어. 도로 위에 차들이 반대로 달리고 온 세상에 모든 게 다 거꾸로 움직여. 지금 나는 계속 반대로 뒷걸음질 치며 그날의 너에게 돌아가고 있어. 운명 같은 만남, 너무 아픈 결말. 난 이 소설의 끝을 다시 써보려 해. 내 한 권의 사랑 마지막 장면에 네가 있어야 해. 그래야 말이 되니까. 한 장씩 한 장씩 뒤로 넘겨지며 아팠던 일기가 지워지고 있어. 가루에 사진이 모여들고 있어. 버렸던 미련이 돌아오고 있어. 삼켰던 내 눈물이 다시 뱉어지고 뱉었던 그 모든 말은 다시 삼켜지고 지금 나는 계속 반대로 뒷걸음질 치며 그날의 너에게 돌아가고 있어. 운명 같은 만남, 너무 아픈 결말. 난 이 소설의 끝을 다시 써보려 해. 내 한 권의 사랑 마지막 장면에 네가 있어야 해. 그래야 말이 돼. 여기야 우리가 이별한 그 슬픈 페이지. 내 앞에서 네가 서서 울고 있어. 너에게 묻고 싶어. 너만 괜찮다면 난 이 소설의 끝을 다시 써보려 해. 내 한 권의 사랑 마지막 장면에 네가 있어야 해. 그래야 말이 되니까. 네. 한동근님의 이 소설의 끝을 다시 써보려 해 듣고 왔습니다. 제가 한때 노래방 그 차트를 점령했던 노래인데 오랜만에 들으니까 또 좋네요. 자, 그러면 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이게 두 번째 그 소주제와 맞닿는다고 하셨으니까 네. 또 사실 들어봐야 이게 탈중앙화 서비스, 아까 저희가 소셜 서비스가 처음이 아니잖아요. 네네. 사실 스팀이 또 있었고, 뭐 아카샤 이런 것도 있었고, 뭐 네네. 있었으니까, 이제 걔네들이 어떻게 했으면은 지금처럼 이제 좀 안타까운 방향으로 되지 않았을 것이다. 네. 이제 그걸 한번 고민을 해보고, 네네. 그래서 이제 겸사겸사 이제 3부 가면서, 아, 그러면은 그런 부분을 팟캐스트에서 잘 해줬으면 좋겠다. 가는 거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사실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 뭔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기보다는 조금
그냥 존버했으면 그 시대를 좀 잘못 탔다? 아, 스팀잇이? 네. 그러니까 스팀잇도 그렇고 아까 뭐 다른 이제 프로젝트들도 보면은 이제 이런 그 사실 이런 그 팟캐스터 워프캐스트 이게 발음이 너무 그래. 이게 사실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엄청 대단한 것도 아니고 막 모델이 막 새로운 것도 아니고 그 기능 자체도 막 엄청 대단한 뭐 발견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반응이 좋았던 거는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SNS나 블로그에서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것을 더 이상 찾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뭔가 그런 소비 패턴이 이제 뭐 너튜브나 뭐 어떤 그런 이제 땡톡이나 뭐 틱땡이나 어떤 뭐 여러 가지들이 보면은 트렌드가 계속 변화해 오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막 길게 뭐 시리즈물로 이제 뭔가 컨텐츠가 제작이 됐다면 요즘에는 짧게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점점 트렌드가 변하고 있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그런 서비스들도 많이 변화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변화의 어떤 한계점이 온 거죠. 그 전에는 이제 굳이 뭐 뭐 땡스타그램도 결국에는 뭐 이제 거기 기능에 뭐 NFT 기능이라든지 막 이런 걸 막 넣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없어도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 놀거리가 충분히 남아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것까지 쓸 이유를 못 느꼈는데 이제는 다 이제 해본 거야. 다 놀아봤고 이제 할 게 더 이상 없으니까 이런 것들을 그럼 한번 해볼까? 이렇게 좀 관심이 생긴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저는 들기는 합니다. 네. 근데 이게 뭐 제가 여러 다른 이제 기존의 이제 스팀잇도 체스님만큼 그렇게 써본 것도 아니고 뭐 그 외에 다른 코스모스는 광고 맞나요? 광고였나요? 아무튼 광고였던 것 같은데. 아, 브레이브? 네, 아 브레이브였네. 예, 예. 그런 것들을 제가 뭐 막 엄청 이용해 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게 이제 원인이다라고 이제 딱 확정 지을 수는 없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것 같다. 네. 이게 뭐 사실 스팀잇 예전에 저희가 뭐 얘기했으니까 그때 네. 뭐 고래 문제도 이게 사실 좀 많이 컸다고 저는 보는데 네네. 뭐 중간에 뭐 누가 저스틴 선이었나요? 걔가 뭐 네. 인수하고 뭐 이런 뭐 그 안에서 알력 다툼도 있긴 했지만 사실 스팀잇이 좋았던 거는 어쨌건 뭐 리워드를 받긴 해도 그 컨텐츠 자체가 되게 좋았거든요. 그 안에 사람들이 블로그 글을 쓸 때 컨텐츠들이 되게 양질의 컨텐츠였고 어쨌건 이게 돈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근데 그 양질의 컨텐츠가 아니라 나중에 갈수록 점점 어떤 고래한테 이쁨을 받느냐의 싸움으로 약간 변질되면서 이제 플랫폼이 약간 이상해지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아까 뭐 덴나라이브가 이제 튀었다 뭐 약간 이런 과정들이 좀 같이 간 것 같아요. 네네네. 이제 팟캐스터도 지금은 신기하다 재밌다 그다음에 뭐 나름의 장점이 있죠. 뭐 그 가입할 때 돈 안 내도 되고 뭐 이런 그 계정 만들 플로우가 자연스럽고. 근데 이제 아직 거기 올라오는 컨텐츠들이 제가 그 트위터랑 이런 거 봤을 때는 사실은 스팀잇보다 컨텐츠가 좋다. 이거는 잘 모르겠거든요. 왜냐면 약간 트위터 컨셉 자체가 원래 트위터는 그냥 내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한 줄 개소리를 막 쓰는 그런 컨셉이니까 사실은 그런 개소리를 쓰는데 거기다 리워드를 주는 게 맞나? 약간 요 생각은 저는 좀 들긴 해요. 근데 어쨌건 리워드를 통해서 지금 주목을 받았지만 여기서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에서 멈춰서는 그냥 일시적인 붐에 끝나지 않을까 싶어서 좀 더 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렇게 된 이상 혹시 올리팬즈라고 하는 그 플랫폼 아세요? 네, 완전 성인용 진짜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불법 플랫폼 이렇게 하는데 얼마 전에 해외에서 난리 나는 박재범이 거기 가입했다고 해가지고 또 엄청 공격을 받고 있잖아요. 사실 그걸 보고 나서 우리나라 크립토는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막 그거를 막 가입하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막 너가 왜 성인 플랫폼에 가입을 하느냐. 근데 이제 그런 자유로운 완전히 규제로부터 자유로. 근데 그 올리팬즈도 영국에서 만들었는데 그 영국에서도 이제 진짜 한번 성인 그 끝판왕 유튜브로 만들어 보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만든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거를 잘 알면은 되게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그 올리팬즈와 저는 크립토가 되게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거기서 사람들은 이제 어떤 그 일반 네이버나 트위터에서 올리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자기네들이 올리고 그 보상 체계도 어차피 그거야말로 탈중앙으로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입비는 달러로 받고 보상은 걔네들이 알아서 크립토로 주고 덱스에서 팔고 저는 이거를 정말 약간 심리스하게 만들어 보면은 그래도 되게 괜찮은 어떤 성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은밀하고 뭔가 좀 그런 거에
실제로 크립토가 많이 쓰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차라리 그렇게 만들고 난 다음에 네. 이게 완전히 사람들이 일단 학습을 시켜야 돼요. 근데 솔직히 여기서 야동 안 봐본 사람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걸 그 보는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루트를 찾아서라도 간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렇게 학습하는 것들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또 이제 건전한 곳에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그렇게 해서 학습시켜서 오는 그런 플로우가 저는 자연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게 좀 같이 뭔가 좀 이렇게 뭔가 은밀한 이런 거에서 크립토만 받으면은 조금 이게 크립토 이미지가 좀 그럴 수도 있기 그러니까 때문에 뭐 달러나 이런 걸 그러니까 같이. 다양한 결제 수단 중에서 크립토도 딱 넣어 놓으면은 이제 좀 이미지를 좋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이미지가 좀 깎이는 것을 조금은 좀 근데 그런 게 있어요. 네. 이게 VIP 구조를 가장 잘 만들 수 있어요. 막 네. 돈 자기한테 후원을 정말 많이 해주는 사람들은 네. 이제 그런 완전히 그것도 VVIP 뭐 그런 구조로 네. 되어 있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잘 모르는데. VVIP 아니에요? 근데 이제 좀 박재범 씨가 아니라 본인이 가입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거를 토큰을 아까 보니까 플러그인은 개인만의 그런 걸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거기서 뿌리면은 이제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네. 그런 거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뭔가 별풍선 이렇게 쏘고 뭐 너튜브나 이런 데서도 뭔가 뭐 슈퍼챗 이런 것들 막 후원하는 기능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의 이제 문제점이라고 하면은 수수료를 너무 많이 떼가요. 그 플랫폼에서. 근데 크립토로 그거를 하게 되면 플랫폼이 수수료를 뗄 수가 없어요. 그냥 개인이 지갑 간에 이렇게 보내고 주고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장점이 확실히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뭐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다크코인, 그 옛날에 다크코인들이 많이 이런 거를 시도를 했었는데 이제 다크하게 이제 완전 영원한 어둠 속으로 가버려서 좀 아쉽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을 좀 더 좋게 온리팬즈 그런 것들이 나쁘다는 거는 아니지만 조금 더 이제 일반적인 대중들의 공감을 살 수 있는 서비스에도 충분히 적용시킬 수 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또 신청곡을 들을 시간인데 이번 신청곡은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제 신청곡은 헷갈리네 갑자기. 바다 씨의 매드. 네, 준비를 해왔습니다. 바다 씨의 매드를 준비해온 이유는 뭔가 좀 사람들이 좀 미쳐 돌아간다. 좀 이런 식의 뭔가 좀 정치인이 미쳤다. 네네네네 그런 느낌이었는데 네, 지금 주제랑은 지금 보니까 딱히 안 맞네요. 아무튼 정의진 보고서는 그렇게 가져온 신청곡입니다. 바다의 매드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보면 나는 미쳐 너는 나의 baby 네 옆으로 더 밀착 Drive me crazy 난 매일이 지루하게 지나가 베일을 벗고 look at me 내 반해보겠어 몸이 자꾸 떨려요 그대만 쳐다보고 있어 헬스간에 일어나는 전부에 난 금방 나도 불러 뭐래도 하고 싶어요 심장이 떨려 정말로 I'm so mad 나는 그대에게 빠졌어 I'm so crazy mad 힘없이 빠져드는 나니까 So sick crazy 어쩔 거야 너무 맞춰 미쳐 I'm so I'm crazy 그대가 날 원한다면 나를 원한다면 그냥 따라갈래 나를 데려가줘요 I'm so mad 누구보다 더 자신 있어 맘에 불밀어요 감정이 주장되는데 싫어하면은 어쩌마 난 생처럼 야릇한 느낌 하는 가슴 멋있어 심장이 떨려 정말로 I'm so mad 나는 그대에게 빠졌어 I'm so crazy mad 힘없이 빠져드는 나니까 So sick crazy 어쩔 거야
있어 천국을 향해 누워 사뿐 안고서 그대 평생 있어준다면 소원이 없을 거야 My honey I'm so mad mad 나는 그대에게 빠졌어 I'm so crazy crazy mad mad 힘없이 빠져드는 나니까 I'm so sad so sad crazy 어쩔 거야 너무 못해 me too I'm so sad and crazy I'm so sad 그대가 날 원한다면 나를 원한다면 그대 따라갈래 나를 데려가줘요 I'm so mad 네, 바다의 매드 듣고 왔습니다. 아, 이게 참 그 요즘 노래를 선곡을 좀 하고 싶은데 우리 셋 다 뭐 요즘 노래 아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아니, 저는 오늘 요즘 노래예요. 아, 요즘 노래세요? 최근 내온 노래. 네. 웬일로 또 체스님이 제일 이 요즘 노래 모르시는 편인데 그래도 요즘에 조금 많이 들으시나 보네요. 자, 아무튼 또 세 번째 주제 또 이야기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제 팟캐스터와 워프캐스트의 미래는 어떨 것인가. 네. 기린 씨부터 뭐 얘기를 해보시죠. 일단은 지금 리오드로 주목받긴 했는데 어쨌건 지금 얘네들도 수익 구조가 사실 명확하진 않아요. 지금 네네. 사실상 뭐 투자 받고 이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인터뷰를 한 거 보면은 이제 여기 그 파운더가 코인베이스 출신이거든요. 네. 이제 인터뷰한 걸 보면은 이제 앞으로 좀 수익 모델을 만들려고 한다. 그 이제 그 안에 뭐 광고도 넣으려고 하고 그다음에 아까 뭐 플러그인 구조로 되게 주목받고 있다고 했는데 그 안에 액션이나 프레임 만들 때 뭐 수수료 같은 걸 받을까 뭐 이런 걸 고민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근데 이제 아직은 괜찮은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여기까지 넘어올 허들이 될까? 이건 약간 좀 고민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트위터도 사실 좀 어느 정도 성공했던 게 연예인이나 뭐 스타들이 좀 거기서 쓰니까 사람들이 막 팔로잉하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네. 인스타처럼. 근데 이제 그런 좀 컨텐츠를 만드는 글을 쓰는 사람들이 좀 많이 넘어와야 좀 사람들이 많이 볼만한 글들이 넘어와야 좀 볼 텐데 저도 지금 워프캐스트 들어가서 이제 뭐 며칠째 보고 있는데 뭐 이제 이게 아무래도 크립토 메신저다 보니까 크립토 관련된 이야기들만 올라와요. 뭐 디파이 네네. 관련된 얘기들 뭐 이런 거 많이 올라오니까 저도 사실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사실 지금은 네. 뭐 트위터나 이런 데 가면은 뭐 다른 다양한 얘기들이 올라오니까 거기는 좀 컨텐츠가 다양하니까 괜찮은데 여기는 좀 정해진 감이 없지 않아 있고 역시 아직까지는 이게 뭐 볼만한 게 있나 시간을 좀 들일만한 요소들이 있나 했을 때는 아직까지는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근데 네네. 아직 또 심지어 트위터는 무료인데 이거는 돈을 좀 또 써야 되니까 뭔가 네. 액션을 하면은 네.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이제 컨텐츠 쪽으로 집중해 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저는 사실 조금 더 부정적으로 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기린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더 대중적으로 가지 않으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자꾸 이제 크립토 서비스의 특징이 결국에는 자꾸 그들만의 어떤 놀이터로 돼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판을 자꾸 막 그 크립토 사람들이 그 빌드를 하다 보니까 그 참여자도 그러니까 서비스를 만든 사람은 당연히 뭐 크립토 그 업계 사람이라고 해도 이 들어오는 이 참여자들이 완전 대중들이어야지 이게 뭔가 그 좀 대중적인 서비스로 발전을 할 수 있을 텐데 아예 시작부터 이제 크립토 가자 하는 분들이 다 점령을 해버려가지고 거기서 이 분위기를 그렇게 싹 이제 만들어 버리니까 다른 이제 일반 분들이 들어와서 뭘 하기에 뭔가 좀 거부감이 드는 거죠, 오히려. 차라리 그런, 그 크립토 관련된 그런 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이 들어오셨더라도, 그냥 일상 얘기도 좀 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런 분들이 일상 얘기 하면은 다 티나요. 뭔가 일부러, 막 그런 얘기 별로 안 할 건데, 이 물을 조금 더 흐리지 않기 위해서 뭔가 억지로 막 그런 컨텐츠를 올리는 티가 다 나고, 막 그런, 현상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좀 트렌드에 안 맞는 컨텐츠들이 더 진짜 많이 쌓이는 게 아닐까. 사실 뭐 이렇게 조금 다 뭐 이렇게 일반화하긴 좀 그렇지만 대부분 다 아저씨 아줌마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여기서 뭔가 글을 올린다? 그러면 사실 젊은 층들의 공감을 얻기는 사실
쉽지는 않아요. 아무리 진짜 이게 크립토를 다 떼고 나서 이제 뭐 별스타그램이나 별스타그램이 아니고 별스타그램이나 너튜브나 땡위터 이런 데서도 그런 데서도 공감되는 글을 못 쓰시는 분들인데 여기 와가지고 뭐 어떻게 잘 쓰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컨텐츠를 잘 생산해 줄 수 있는 일반 어떤 그런 유저들을 어떻게 하면 잘 끌어모을 수 있을지. 결국에는 그 컨텐츠인데 그래서 저는 아까 뭐 농담상 올리팬즈 얘기했는데 얼마 전에 성시경 신동엽 씨가 그 OTT에서 찍은 그 저기 일본 AV 배우 나오는 컨텐츠 있잖아요. 네. 그것도 인기를 되게 많이 끌었고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일본에 있는 그 AV 관련된 산업도 옛날에는 굉장히 막 그 저런 거를 돈 주고 왜 봐야 되냐 막 이러면서 막 그랬고 다 금기시했는데 요새는 그 하도 막 성범죄 같은 게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 분들도 이제 그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는 양지로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라고 하고 이제는 차라리 돈 내고 그걸 사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성범죄 일으키지 말고 그냥 차라리 집에서 그거 사서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음지에 있던 것들도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또 양지로 나올 수 있는데 저는 그런 것들이 막 왜 저런 게 왜 크립토랑 맞아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그럼 어쨌든 그 산업 자체를 부정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엄밀히 얘기하게 되면은 음지에서 지금 양지로 올라오고 있고 그 일본에서도 그 산업이 굉장히 그 매년 커지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규제라든지 뭐 그런 사람들 선발을 할 때 그런 것들 있고 기획사도 있고 하는 것처럼 저는 그래서 크립토를 억지로 막 그 쓰기 싫은 일반인들보다도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팬심으로 내 모든 허들을 다 남겠다라고 하고 있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해서 먼저 그 재미있는 케이스를 만들어 나가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컨텐츠를 차라리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 AV 관련돼서도 강남구에서 쇼하려고 내가 표는 거의 다 매진되는데 왜 그런 걸 여기서 하냐 그래서 이미지 망친다고 그래서 그 불어가 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이슈가 됐는데 그런 뭐 온라인 팬미팅 같은 거 하려고 그랬을 때 그분들이 자기의 컨텐츠를 이런 토큰화해서 해보면은 저는 일본에서는 어차피 그 산업도 지금 크립토 산업도 그렇고 AV 산업 육성하고 있으니까 전 둘이 잘 맞아가지고 뭔가 이런 게 되면 또 네덜란드도 되고 네덜란드는 이런 완전 합법화돼 있잖아요. 네네. 왜 이렇게 기린씨 이렇게 갑자기 뭐 뜨끔하신 게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쪽으로 컨텐츠를 만들어 나가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아니, 저도 사실 그러니까 저도 아까 막 은밀한 막 이런 얘기 막 이렇게 했지만 사실 이것도 엄연히 최스님 말씀하신 대로 시장이 존재하고 있고 오히려 그런 거를 불법적으로 보는 게 문제인 거지. 그거를 뭔가 합법적으로 뭔가 영업을 하고 거기서 이제 그 정당한 금액을 지불하고 뭐 그렇게 보는 것들은 사실 저는 괜찮다고 봐요. 왜냐면 그 서두에도 최스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여성분들은 모르겠지만 남성분들 치고 그런 어떤 성인물을 접하지 않아 본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과정에서 그 많은 허들을 넘어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토렌트를 쓴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알잖아요. 그거 크립토보다 더 힘들어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그거를 뭐 어른들도 그렇고 막 그런 뭐 의원님들도 그렇고 이게 불법적으로 사람들이 이걸 보고 있다는 거를 몰라서 지금 놔두느냐? 아니거든. 다 알거든요. 다 알면서 그냥 쉬쉬 하는 거예요. 그걸 입 밖에 내기가 이제 좀 뭔가 뭐 꺼림직하고 막 괜히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사실 이 엄청나게 큰 시장이거든요. 보면은 그 니즈가 엄청나잖아요. 우리 5천만 지금 성인 남자가 훨씬 많아져가지고 지금 뭐 좀 난리라는데 그러면 엄청나게 그 규모가 큰 시장이고 없어지지 않는 시장이란 말이죠. 이게 종족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 항상 있는 존재할 수밖에 없는 시장인데 이거를 오히려 육성해가지고 올바른 길로 이끌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그냥 수면 위로 안 드러나게끔만 계속 꾹꾹꾹꾹 막 음지로 눌러 놓는다고 해서 그게 뭐 해결이 되겠나? 그거랑 크립토랑 좀 비슷하다고 봐요. 크립토도 뭐 막는다고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본물이 언젠간 터질 건데 자꾸 꾹꾹 누르니까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이제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저는 되게 그런 산업이랑 잘 맞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제 마무리 한 줄 논평 하면서 야동이 답이다. 야동이 답이다. 야동이 답이다. 좋습니다. 이거 사실 뭐 야동이라고 표현을 해서 그렇지. 왜 야구 동영상이에요? 야구 동영상. 네. 그래서 아무튼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이고 저는
이제 한 줄 논평으로 생각나는 게 지금 되니까 생각나는 토큰 기프토. 기프토도 사실 그 이런 쪽으로 시도를 했었잖아요, 맨 처음에. 그런 어떤 좀 인터넷 방송 하시는 분들, 뭐 모델 분들, 뭐 이런 분들 쫙 섭외해가지고 후원하기로 이제 기프토를 이제 했었는데, 그건 너무 이게 좀 그러니까 성인 컨텐츠도 성인 컨텐츠인데 이게 문란한 거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네. 진짜 그 너무 일렀어요. 네. 너무 일렀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는 이제 그 플랫폼 자체가 네. 탈중앙어로 시작한 거는 아니었어요. 네네. 근데 그래서 이제 그 기프토가 되고 있는 그 어쨌든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뭐 땡프리카 거기 네네. 그 중국 버전인데 그거는 잘 돼요. 기프토만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아예 그냥 탈중앙어로 시작했으면은 거기에 맞게끔 움직이면은 또 이제 모르는 거죠. 네네. 아무튼 그때 조금 저도 기프토를 많이 샀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봤는데, 사실 제 소개로 기프토를 구매한 이제 친한 동생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동생들이 저한테 형님 근데 이거 어디 나가서 추천을 못 하겠어요. 이거 추천하고 싶어도 이게 뭐 여자친구나 뭐 가족한테 사라고 해도 그럼 무슨 서비스인데 하면은 이제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없어지니까 이제 그랬었는데, 이제는 이제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좀 마음을 열고 계시고, 사실 뭐 그런 것들을 채스님 아까 예를 드셨던 것처럼 이제 OTT 방송에서는 그런 것들을 심심치 않게 컨텐츠로 만들잖아요. 너튜브는 뭐 진작에 만들었고, 요즘에 뭐 일본 AV 배우들이 막 게스트로 막 나오고, 뭐 그러니까 우리나라 너튜브 채널에 게스트로 막 나오고, 그게 뭐 막 몇백만 조회수 막 되고 막 이럴 정도로 화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럴 정도로 이제는 많이 사람들이 그런 컨텐츠를 보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지 않는 것 같아요, 예전만큼. 아직 갈 길은 멀지만 그래도 조금씩 이걸 접목시켜서 발전시켜 볼 여지는 지금은 생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플러그인 구조는 아주 훌륭하다. 네, 이게 아주 많은 자유를 주는 것 같아서 어쨌건 이거를 발전시켜 나가는 게 이제 여기에 가장 큰 경쟁력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린님이 사실 이런 서비스를 좀 되게 만들고 싶어 하셨었잖아요, 예전에. 뭐 그렇죠. 네. 그리고 네. 저도 뭐 이제 이런 좀 자유롭게 좀 플러그인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서비스들, 뭐 워드프레스 같은 것들, 그런 걸 좀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도 좀 그래도 마음에 드는 편입니다. 네. 네. 근데 이 정도로 얘기하시는 거면은 그렇게 썩 마음에 드는 건 아니에요. 뭔가. 근데 앱 깔아보면은 일단 처음에 돈 내라고 해가지고 좀 짜증났고, 들어가는데 돈 내야 되는, 입구부터 돈 내고 들어가야 되는 앱이라서. 그 다음에 이제 며칠 깔아서 이렇게 계속 보는 내용이 다 뭐, 디파이 이런 거 관련된 내용이니까, 뭐, 저도 블록체인 사이드에 있으니까 뭐, 아예 관련 없는 건 아니지만, 너무 그것만 올라오니까 좀 그렇게 볼 게 아직은 재미가 없어서. 없어요, 재미가. 네. 아직은 좀 실험적인 단계라고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신청곡, 마지막 신청곡 발표해 주시죠. 저는 성시경 나얼의 잠시라도 우리라고 이제 최근에 나온 노래인데. 그 최근 노래요? 네. 근데 본 것 같아요. 예. 잠시라도 우리 좀 잘 좀 해보자, 약간 이런 취지로. 예. 잠깐이라도 길게 잘해야 돼. 네, 길게 잘할 거는 바라지도 않고. 제목이 뭐라고요? 잠시라도 우리. 잠시라도 우리.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신청곡 잠시라도 우리 듣고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알찬 소식들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까스레 잠이 들다 애쓰던 잠은 떠났고 아직 타는 별 과거의 빛은 흐르고 몇 번의 사막을 거쳐 몇 번의 우기를 거쳐 고요를 거쳐 이제야 추억이 된 기억들
떠나간 모든 것은 시간 따라갔을 뿐 우릴 울리려 떠나간 건 아냐 너도 같을 거야 10년쯤 흘러가면 우린 어떻게 될까 만나지긴 할까 어떻게 서로를 기억해 줄까 그걸로 충분해 서로 다른 그곳에서